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신간입니다. 저자 제임스 위디, 출판사 10월 2일. 표지에 나와 있는 다른 부제로는 우울증을 겪어낸 이들의 편지, 고통을 감추느라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과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을 겪어낸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에필로그, 여끈이의 편지를 읽어드린 후에 좋은 편지 내용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치유의 편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 제임스 위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는 우울증에서 치유된 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당신을 위한 이야기이자 당신을 생각하며 쓴 이야기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정신병동의 입원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태양이 벽에 나무 그림자를 드리워 제가 있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장식을 만들어냈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정신병동에 입원하기 전에는 대규모 자선단체에서 교육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살 예방 강의를 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관찰당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줄 치유의 편지 캠페인을 떠올리게 될 줄도 몰랐고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준 의료진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는지 보기 위해 매일 병실에 찾아온 수습생이었죠. 그가 병실을 나서며 말했어요. 제임스,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정말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저에게 건네는 말은 정반대였거든요. 문제는 우울증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시금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러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조금이나마 나아지기 위해서는 치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런던에 위치해 있는 메이트리 쉼터에 머물면서 더 자주 희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죽고 싶었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자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경청해 주었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저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혹은 은유적으로 저와 함께 있었어요. 제 모든 것이 짓밟힌 느낌이에요. 저의 본질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순간 작은 희망의 빛이 온몸에 스며들었어요. 전멸하고 있는 약한 빛이었지만 분명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점차 치유되었고 치유의 편지 캠페인을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우울증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닿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편지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은 보낸 이들도 받는 이들 못지않게 많은 것을 얻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정신병동에서 퇴원을 한 후 블로그를 개설해 첫 번째 치유의 편지를 썼어요. 이 책에도 실려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편지예요. 트위터 계정도 개설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증, 우울증,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낸 희망이에요. 그들의 편지는 우울증의 고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어요. 우울증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우울증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치유는 회복되었다는 말과 달라요. 치유는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부엌 바닥에 콩을 잔뜩 담은 봉지가 와르르 쏟아지거나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엉망이 되어도 소리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당신의 증상은 줄어들고 고통은 가라앉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다시 행복을 느낄 거예요. 저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만 압박감이 조금 줄어든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마 남은 평생을 우울증과 함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을 겪고 싶지 않지만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우울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울증을 수용할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타인을 돕고 자신을 돕기 위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해요.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경험을 나눌수록 우울증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이 편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영감을 얻어 당신만의 편지가 쓰고 싶어진다면 치유의 편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저자께서 이렇게 이 책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울증을 겪었던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담긴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신을 아껴주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리사. 이 편지를 펼쳐주어서 참 고마워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편지를 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선 제가 당신의 관심을 끌어야겠네요. 저도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저만의 방식으로요. 우울증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거든요. 우울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중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권태, 고갈, 불면증,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누워있지만 당신의 어두운 생각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알아요.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 속에 무력하게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특히 아침이면 더욱 무력해지죠. 고대했던 일조차 하찮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일이 너무나 불안하게 다가오고 이미 걱정했던 일은 더더욱 초조하게 다가와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데에도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요. 정말이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그 기분을 잘 알아요. 그리 오래전은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팠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심지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부러울 정도였다니까요. 우울증은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불치병에는 대개 분명한 원인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참 몹쓸 생각이었지요. 저는 당시에 제가 정말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죠. 왠지 모르게 그래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제 안의 깊은 곳에서 제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비겁하고 능력 없고 집착이 심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해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 모여 만들어진 당신이 시시한 사람일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특별함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울증이 인내와 희망을 잠깐 빼앗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우울증을 앓게 되면 실제로 뇌에서 변화가 발생한대요. 신기하죠? 저절로 상태가 좋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상태에 따라
치유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더해져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항우울제가 효과를 발휘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반 항생제도 종종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항우울제도 마음이 아프면 먹는 약, 딱 그뿐이에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행위는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언론 매체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것이에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학적 충고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개인 상담 치료나 단체 상담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불안하고 자신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가장 쓰라렸던 기억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의 기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지에 관해서라면 100페이지, 아니 그 이상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오래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일 테니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낯선 이의 미소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되찾게 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로 인해 성취감도 느끼게 될 테죠. 요즘 저는 직소 퍼즐을 맞추거나 엉망진창인 실력이지만 뜨개질을 하는데 빠져 있어요.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일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예요. 자신을 아껴주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잘했어요. 여기에는 제 편지 말고도 다정한 편지가 많으니까 다른 편지들도 꼭 읽어보길 바라요. 부디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당신이 치유되길 진심을 다해 기원할게요. 38페이지.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그만두고 치유하는 데 전념하기로 해요. 나탈리 A.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근심,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 산더미처럼 쌓인 일이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우울증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이 혐오스러운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한밤중에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을 알아요. 곧 질식할 것 같은 중압감과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허탈감도 알아요.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절박함도 알아요. 혹은 마법의 알약이 개발되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도 알아요. 동시에 저를 올가매고 있던 뾰족한 철조망을 뚫고 나올 때, 혹은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한 구덩이를 딛고 나올 때의 해방감을 알아요.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살갗을 스칠 때의 안도감도 알아요. 깜깜한 구덩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든,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무위로 끝났든 간에 당신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아 숨쉬고 있는 제가 그 증거예요. 우울증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성공적이고도 충만한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치유는 일상적인 일이자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쁜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인생이 통째로 나빠지지 않아요. 저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장면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익히고 있어요. 비관주의자보다는 낙관주의자가 행복하다고 되뇌고 있어요.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감은 더 이상 제 삶에 아무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이로써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제 잔뜩 겁먹은 채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만 여기던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저 정신적인 질병을 겪었던 것일 뿐이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의 모든 것, 그리고 저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요. 또 스스로를 아껴주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려고 애쓰죠. 치유로 가는 첫걸음은 치유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이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그만두고 치유하는데 전념하기로 해요. 지지와 사랑을 보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을 건네요.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도 낙담하지 마세요. 치유는 자신의 안녕을 위한 싸움이고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어요. 42페이지. 봄도 오고 여름도 가을도 와요. 지금은 단지 겨울일 뿐이에요. 제스.
낮에도 밤에도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언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날이 반드시 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느낌은 분명 사라져요.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젠가 제 말을 이해하게 될 테니 제 말을 믿어도 좋아요. 절망에 사로잡힌 채 지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착각은 언젠가 흐릿해져요. 당신은 지금 악몽을 꾸고 있을 뿐이에요. 잠에서 깨어 더 나은 삶을 즐기길 바라요.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이 존재해요. 외롭다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기분은 실상이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언젠가 당신 앞에 봄도 오고 여름도 가을도 와요. 지금은 단지 겨울일 뿐이에요. 당신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 있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더 많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당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편지들이 다 너무 좋지만 오늘은 마지막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바보같이 의심했을까요? 피터. 암울하고 텅 빈 세상.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이 분명 존재해요. 온통 깜깜한 데다 허공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곳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어요.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개월씩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인 나라는 존재, 무가치한 인생, 처음부터 거짓이었거나 치명적인 흠집이 나버린 우정. 이 모든 것이 다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의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비롯해 소중한 가족들, 진정한 친구들을 향한 사랑,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 지난날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감 속에서 저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하지만 모든 공격을 방어해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시 주변과 단절된 텅 빈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제 기분을 물으면 정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질문을 건네는 의사도 제 상태를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저의 이토록 생생하고 이토록 잔인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외진 곳에 우두커니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포기하려던 찰나 한 줄기 빛, 생명감이 감도는 삶의 빛이 새어 들어오더니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빛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바스러져 물속으로 가라앉기 전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충만했던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 없는 대양에서 헤엄쳐 수면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을 되찾았어요. 삶도 사랑도 저만의 감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심장이 제 영혼을 달래주고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바보같이 의심했을까요? 제가 근사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연이 경이롭다는 사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왜 이제껏 모르고 살았을까요? 제가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 한때 제가 있었던 그곳에 가보지 못한 이들이 가엾게 느껴집니다. 삶을 전부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보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귀한 책을 협찬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짧지만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있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까 편지 내용 속에 그때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몰랐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왜냐면 차라리 우울증인 줄 알았으면 병원이나 상담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몰랐어요. 그냥 몸에서 바로 아파오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게 위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골반이 아픈 거예요. 그냥 골반이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어요. 결국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골반이 아팠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계기가 됐었던지 골반이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 한의원을 갔고 그 한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됐는데 골반이 아파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게 마음의 상태를 살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참 울고 막 하소연을 하고 뒤에 대기 중인 환자분들을 아주 오래 기다리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날을 계기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잠깐 겪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벗어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저의 책 낭독이 그런 우울한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감사한 책이 선물 온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